혈장에서 20% 여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재흡수를 통해 다시 세뇨관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재흡수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바로 나트륨이 높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100%입니다. 또 함께 알라닌도 100%고 크레아티닌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마이너스,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있는 것도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즉 필요한 순서대로 많이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다량으로 재흡수하고 있는 그러한 신장 상피세포의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이 재흡수의 약 65% 정도가 바로 가장 여과를 일으킨 다음에 가장 빠르게 만나는 여과액이 지나가는 근위세뇨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용질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가장 대부분의 부분은 많은 부분 재흡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근위세뇨관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재흡수가 일어날 때를 살펴보면 삼투압을 유지하고 재흡수를 합니다. 즉 물질만 재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동반해서 물도 재흡수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 이 물이 이동되는 형태는 바로 주로 이제 나트륨을 이용해서 삼투압이 형성되면 그것에 따라서 물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되는 형태는 바로 근위세뇨관에서 피질이나 혹은 이동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흡수되는 게 있는가 하면 수소이온의 경우는 반대로 나가는 형태를 띱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하나 들어오면 수소이온이 하나 반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2차 능동이동이죠. 2차적으로 일어나는 2차 능동이동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1차 능동운반, 즉 이온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나트륨과 같은 물질, 그리고 단순확산, 그 외에 가스 성분이 들어올 수 있겠죠. 2차 능동운반, 함께 들어오는 물질 혹은 막교환에서 나가는 물질, 그리고 촉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촉진확산, 물이 이동하는 형태, 또한 삼투압을 이용해서 물이 이동하는 형태까지 여기 용질의 재흡수가 일어나는 형태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용질이 재흡수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장의 세뇨관에서 물질의 대흡수는 대부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트륨에 이동하는 형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재흡수가 동반이 되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트륨이 재흡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내강에서 상피세포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형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피세포는 항상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나트륨을 계속해서 버리는 나트륨의 펌프 작용이 먼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펌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농도가 낮아지면 즉 밖으로 나트륨이 계속해서 버려지면 나트륨의 농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나트륨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함께 동반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세뇨관 상피세포 안쪽으로 나트륨이 이온 통로를 통해 들어오죠. 물과 함께 들어올 때 포도당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 아미노산도 데리고 들어오고 나트륨이 하나 들어온 데 반해 수소이온이 하나 나가는 역방향의 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과된 나트륨의 약 65%가 바로 근위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물질의 재흡수되는 과정의 약 65%가 바로 근위세뇨관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재흡수되면 물을 동반해서 데리고 들어오죠. 그 안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같이 동반돼서 들어오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삼투작용이라고 또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요.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그와 같이 다른 물질들이 함께 따라서 들어오는 이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소와 같은 물질들, 요소 여기 유레아죠. 유레아, 이 물의 확산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상대적인 농도를 이용한 이 확산을 통해서 같이 유레아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제흡수의 형태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레아는 만들어진 100%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위센용원에서 제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여과액으로 흘러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유레아의 경우는 집합관에서 또 한 번 제흡수가 됩니다. 집합관에서 제흡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집합관에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 이뇨작용을 차단한다는 것, 즉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걸 차단하고 물을 흡수한다는 특징의 이름으로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 집합관에서 굉장히 많이 또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되는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유레아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합관에서 다시 수질 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를 띄어서 유레아가 일시적으로 집합관에서 수질로 이동하면서 수질 안에서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여주는 현상까지 갖게 됩니다.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여주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점시간에 헬레고리를 통해서 반류 증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질의 삼투 농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질의 삼투 농도가 높아진다는 건 소변을 농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소변을 농축하는 기전이란 첫 번째 헬레고리에서 일어납니다. 헬레고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반류 증폭.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집합관에서 일어나는 요소의 재순환입니다. 요소가 재순환할 수 있다는 건 집합관에서 수질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여과액을 따라 흘러요. 그러다가 다시 집합관으로 지나갈 때 다시 또 수질로 들어가서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요소의 재순환이라고 설명하죠. 요소의 재순환을 통해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이고 그리고 여기 헬레고리를 통해서 반류 증폭을 통해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이고 그래서 농축 기전이란 바로 이렇게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농축 기전에 들어가고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반류 증폭 그리고 요소의 재순환 이렇게 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기전은 바로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또 하나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이는 것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항이뇨 호르몬을 이용하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의 이용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의 이용,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이고 항이뇨 호르몬의 이용을 통해 농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그림으로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을 이용해서 물질이 들어가고 또한 들어간 나트륨은 밖으로 버려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여기 상피세포 안의 나트륨의 농도가 항상 낮아야지만 이러한 과정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제흡수를 다 끊어놓는다. 이것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차단한다 라고 하면 딱 하나만 건드리면 됩니다. 뭘까요? 그쵸? 나트륨의 제흡수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나트륨을 밖으로 버리는 과정을 유도하면 실제 나트륨이 몸 안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물질의 이동을 다 차단시켜서 흡수를 더 이상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실제 이뇨를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밖으로 버리는 방법, 우리 몸에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도 이뇨작용을 통해서 체인량을 감소할 수 있고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포도당의 혈장 농도와 그리고 이것이 얼마큼 여과되며 재흡수되고 배설되는지에 대한 관계도입니다.
우리가 포도당이 제흡수가 됩니다. 그러나 혈중의 포도당 농도는 실제 문턱값을 갖는데 이 문턱값이 300에 미치지 못하는 데시리터당 혈액 100ml당 약 200mg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네프론의 운반의 최고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데 운반의 최고치가 낮은 네프론에서 제흡수되지 못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계속해서 배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운반의 최고치가 있죠. 그리고 운반의 최고치에 여과량이 있지만 그 여과량을 넘어가면 실제 배설량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정상의 공복 시 혈장 포도당 농도는 데시리터당 100mg입니다. 식후에도 여기 문턱값을 더 이상 넘지 않습니다. 200mg per 데시리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요중으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설되는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포도당을 우리 몸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인슐린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당의 혈중 농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운반되는 운반 최고치를 찍고 나서 나머지는 다 밖으로 배설되는 배설량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과 함께 배설되는 특징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포도당이 물과 함께 동반돼서 들어오지만 포도당 자체가 삼투압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배설되면서 물도 함께 배설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 환자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인 폴리유리아, 다뇨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밖으로 우리 혈중에 과하게 남아서 포도당이 더 이상 운반되고 흡수되지 않고 나머지 여과된 여과량의 대부분은 바로 배설량으로 이어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 안에서는 다뇨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위세뇨관에서 나타나는 물의 제흡수는 바로 나트륨마 또한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다른 물질의 이동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대한 투과성이 매우 높죠. 근위세뇨관은. 그래서 용질과 물에 대한 제흡수는 동일하게 등장성의 농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서 여과액의 삼투 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헬레고리로 들어가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레고리는 올라가는 상행각에서 나트륨이 이동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질의 삼투 농도가 높아지면 밸런스를 맞춰서 내려가는 하행각에서 물이 이동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작용이 반복적으로 반류작용을 통해서 세 번째 나트륨이 한 번 더 이동해서 수질의 삼투 농도를 높이는 과정을 갖게 되죠. 자, 이때 근위세뇨관에서 용질의 제흡수 정도에 따라서 물의 흡수량이 실제 결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흡수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마니톨과 같은 물질을 한번 써볼게요. 마니톨의 경우는 포도당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지만 실제 세뇨관에서 제흡수되지 않는 용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세뇨관에서 여과된 그대로 제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100% 나가버리는 그러한 물질이며 또한 이 마니톨 자체가 삼투압을 형성해서 물을 끌어당겨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제흡수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삼투성 이뇨작용을 발생하는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 삼투성 이뇨작용을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트륨의 제흡수를 차단시키거나 혹은 마니톨과 같이 삼투압을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제흡수를 방해하고 밖으로 여과액을 따라 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물질을 쓴다면 삼투성 이뇨작용을 통해서 밖으로의 물의 배설량이 증가하고 물의 제흡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